지난 영상에서는 큰 틀에서 광명시를 함께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지역의 아파트를 볼 때 대장 아파트부터 찾으라고 하던데요. 광명시 대장 아파트는 어디인가요? 강명시 최고가 아파트를 보면 지난 상승장에서 철산 센트럴 프루지오가 15억 5,500에 찍으면서 대장 자리를 차지하였는데요. 2등, 3등, 4등은 철산동이 아닌 KTX역이 있는 일직동에서 나왔네요. 강명시를 입지별로 나눠보면 강명시 대장 입지는 서울하고 가깝고 7호선이 있어 강남 접근성이 다른 곳보다 좋은 철산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강명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어 신축 주상복합이 있는 일직동이고요. 그리고 강명 사거리역을 중심으로 천지 개벽을 진행 중인 강명동. 그 다음은 강명에서 아파트 단지들로 형성되었고 가장 많은 분들이 거주 중인 하안동. 마지막은 오토랜드와 소화지구가 있는 소화동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대장 입지인 철산동부터 볼까요? 여기서 잠깐 부인알겠지 스터디와 강명시 매물 리스트를 준비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세요. 강명시는 성남시와 비슷하게 서울의 인구가 팽창하면서 생겨난 도시인데요. 강명시에서도 철산동은 1981년 강명시 승격 이후 주공아파트들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1980년 중반부터 입주를 시작했어요. 이때 입주한 철산 주공아파트는 1단지부터 13단지까지 있는데요. 5, 6단지는 결변으로 없고 총 11개 단지가 있습니다. 철산동은 지하철 7호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래쪽부터 볼까요? 지난 상승장에서 최고가를 찍었던 철산 센트럴 프루지오는 철산 주공 4단지가 재건축된 곳으로 강덕초등학교와 인접해 있고요. 21년에 입주한 곳으로 강명역에서도 신축의 아파트이고 철산역과도 300m 이내의 역세권 아파트네요. 센트럴 프루지오 주변으로는 철산 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는데요. 지금은 모두 재건축되어 신축으로 변모했고요. 철산동 행정구역상 여기 보이는 이편한 세상 센트레빌과 두산 위브 트레지움은 하안동인데요. 이곳은 행정구역이 개편되기 전에는 철산주공 1단지, 2단지였다가 행정구역 개편 후 철산주공 1단지는 하안본 주공 1단지로 철산주공 2단지는 철산주공 2단지와 하안본 주공 2단지로 나눠졌어요. 주공 1단지는 이편한 세상 센트레빌로 신축되었고 주공 2단지는 철산 프로지오 하늘채와 두산 위브 트레지움으로 신축되었어요. 그리고 철산 주공 3단지는 2009년에 철산 레미안 자이로 신축되었는데요.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의 레미안과 자이 브랜드이고요. 강명에서는 도시 중심축으로 산이 있다 보니 언덕에 경사가 있는 곳이 많은데요. 하지만 철산 레미안 자이는 평지라는 장점과 단지 아래쪽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보이죠. 강명에서 학업 성취도가 가장 우수하고 특목고 진학률도 좋은 철산 중학교를 품고 있네요. 이제 입주한 지 14년차가 되어 대장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지만 철산동 7호선 아래에서 입지적으로 가장 좋은 곳이 안양천을 끼고 있는 한신아파트와 철산 레미안 자이가 아닐까 해요. 이제 7호선 위쪽으로 가볼까요? 철산주공 7단지는 철산은 롯데캐슬앤 SK뷰 클래스티지로 2022년에 입주하였고요. 철산역과도 가깝고 단지 아래에는 강명중학교, 고등학교를 품고 있네요. 강명 아파트 중에 현재 가격이 가장 비싼 대장 아파트는 이곳인데요. 단지 아래쪽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어 조망이 나오는 곳이에요. 네이버 호가를 보니 중층이 12억 5천 이후로 나와 있네요. 다만 이곳은 초등학교를 이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한데요. 위쪽의 도덕초등학교를 가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주공 8, 9단지는 작년 12월에 분양을 하여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라는 3,800세대의 대단지 시축으로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가장 좋지 않았던 시기에 분양가도 저렴하지 않다는 인식 속에 분양 성적은 저조했어요. 이 시기가 지나고 이제는 경기도 주요 입지의 분양가가 10억 선으로 나오고 있으니 이때 용기 내신 분들은 현명한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되네요. 강명에서는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가 대장 랜드마크의 아파트가 되겠죠. 철산주공 10단지, 11단지는 8, 9단지 위쪽에 위치해 있고요. GS건설이 시공사로 분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8, 9, 10, 11단지뿐만 아니라 강명 뉴타운에도 GS건설이 많이 참여하였는데요. 요즘 GS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 재시공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죠. 이번 일을 토대로 앞으로 시공하는 아파트는 안전하고 튼튼하게 건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산주공 12단지, 13단지는 철산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요.
철산 주공 아파트의 특징은 1단지부터 11단지까지 모두 저층 아파트의 3종 일반 주거 단지라는 점인데요. 철산역과 가장 가까운 12단지와 13단지는 15층 고층의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네요. 하지만 향후에 12, 13단지가 재건축된다면 철산에서 가장 좋은 입지 대장 아파트가 될 자리입니다. 12단지, 13단지 모두 서울도 가깝고 철산역도 가깝고 안양천 뷰도 나올 수 있고 또 안양천을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어 좋아 보이는데요. 12단지와 13단지 중 어디가 더 좋은 곳일까요? 철산역과 상권을 모두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12단지가 더 좋은 입지일까요? 아니면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13단지가 더 좋은 입지일까요? 개인별 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곳이 다를 텐데요.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주로 3인에서 4인 가정을 이루는 세대가 많아요. 그래서 시공사에서도 이분들을 타겟으로 평형을 구성하는데요. 우리가 아파트를 볼 때 주변에 학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유는 그 수요를 찾기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면 총 12년의 수요를 잡을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파트 단지 옆에 상권이 있다면 자녀들을 위한 학원과 상권이면 더 좋아하시겠죠? 철산역 인근 상권을 보면 철산역 위쪽과 아래쪽 모두 학원이 있긴 하지만 위쪽이 아래쪽보다 학원들이 더 많고요. 아래쪽은 주로 성인을 위한 유흥 상권이에요. 12단지, 13단지가 모두 좋은 입지에 좋은 곳이지만 두 단지 중 하나를 꼭 선택하라고 한다면 13단지를 선택할 것 같네요. 같은 지역에 유사한 입지라도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디가 더 좋은 입지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아요. 철산동을 보았으니 철산동 옆의 강명시 천지개벽의 한 축인 강명동을 볼까요? 강명의 원도심인 강명동은 목간천을 경계로 서울의 구로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지적 편집도를 보면 강명 사거리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길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네요. 구도심 상권에서 항상 함께하는 것이 있죠. 강명 사거리역 주변으로 강명 전통시장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작은 규모의 강명 새마을시장도 위치해 있고요. 강명동을 보면 강명 사거리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가 거의 없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은 196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개봉지구라고 하여 위쪽의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과 하나로 묶여서 주거지로 개발된 곳입니다. 어느덧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니 도시가 노후화되었고 새로운 주거지로서 변화하기 위해 강명 재정비 촉진지구, 강명 뉴타운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네요. 강명 뉴타운은 총 11개 구역이 있는데요. 7호선 강명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위쪽에는 1, 2, 4, 5구역의 4개의 사업지가 아래쪽으로는 시계 방향으로 9, 10, 15, 16, 14구역과 강명 사거리역과 철산역 사이로 11, 12구역까지 7개의 사업지가 있어요. 7호선 위쪽의 4개의 재개발 사업지 중 1구역은 강명자이 더샵 포레나로 분양을 완료하였고요. 나머지 2, 4, 5구역은 분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4구역이 대장 입지인데요. 평지의 강명 사거리역하고도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죠. 1957세대 중 425세대가 일반 분양분인데요. 8사 기준 12억대 분양을 예정하고 있네요. 요즘에는 경기도 주요 입지가 분양가가 10억대 수준으로 나오고 있지만 12억대이면 분양가가 대단하네요. 4구역 오른쪽으로는 5구역이 있는데요. 5구역은 2878세대의 대단지에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 단지인데요. 조합원 계약을 앞두고 있고 곧 일반 분양을 예정하고 있어요. 강명은 평지냐 아니냐도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인데요. 4구역은 평지지만 5구역은 경사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이름이 자이 힐스뷰인데요. 힐스뷰. 언덕뷰가 나온다고 자이 힐스뷰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GS, 현대, SK 시공사의 브랜드 이름을 가져와서 자이 힐스뷰라고 한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7호선 아래쪽으로 이동해 볼까요? 여기는 7개 재개발 사업지가 있는데요. 15구역 프로지오 센트베르는 22년 10월, 16구역 아크폴의 자이 위브는 20년 11월에 입주를 완료하였고요. 19구역 코반 서밋 그랜드 에비뉴와 14구역 프로지오 포레나는 분양을 완료하여 입주를 예정하고 있어요. 강명 사거리역 아래로 이제 남은 구역은 9구역과 11구역 그리고 12구역이 남아있네요. 9구역과 11-1구역은 평지에 있고요.
12-2구역과 12구역은 경사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세요. 10억대 분양가 4구역 기억하시죠? 4구역이 완판되면 나머지 구역의 시세 상승에도 영향이 있겠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구역부터 16구역까지 새로운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세대는 2만 5천 세대가 넘는데요. 1960년대 개봉지구로 조성된 강명동의 모습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할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이곳에 있는 아파트는 모두 일반 상업지역에 건설되었는데요. 2017년에서 2020년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입주를 하였고요. 이곳의 시세를 보면 진앙 상승기에 유플래닛 강명역 대시양 국민평형이 15억 2천을 찍고 최근에는 12억 중반에서 13억의 효과가 나오고 있어 강명의 대장 입지인 철산동하고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지난 시간에 광명역 주변으로 새로운 일자리도 조성되고 월판선에 신안산선도 추가로 신설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곳의 아파트 시세는 향후에 철산동 아파트 시세보다 더 비쌀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강명 역세권의 미래는 강명시 도시기본계획에 맞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이 지역은 고속도로, 철도 등의 강역교통 연계 지점으로 계획한 게 아닌데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교통, 쇼핑, 미디어, 의료, 디자인, 특급 물류 등 강역 거점으로 위상 변화를 염두에 두고 계획되었습니다. 철산동은 주거지의 변화가 있다면 일직동은 교통, 일자리를 포함하여 쇼핑, 의료, 물류 등의 다양한 변화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강명 역세권의 이곳의 시세는 긴 시계열로 보면 철산동의 비슷한 연식의 아파트들보다 시간이 갈수록 더 높은 시세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다만 이곳은 주거지를 제2경인고속도로 위쪽으로 설계했는데요. 강명 역세권만 보면 주거를 고려한 설계가 아니라서 도시의 확장이나 새로운 주거지의 신축 공급은 어려운 지형적 특징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하안동은 철산동의 중호아파트가 입주가 끝날 무렵 1980년 후반에서 1990년 초반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 곳인데요. 2만 4천 세대가 거주하는 곳으로 강명에서 가장 많은 세대가 있는 곳입니다. 하안동은 평지의 아파트 밀집 주거지역인데요.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14개의 단지가 형성되어 있어요. 하안동의 메인 입지는 하안 사거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건가가 형성된 곳인데요. 하건가뿐만 아니라 하안 사거리 오른쪽으로 가면 독산역도 이용할 수 있어서 이 하건가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아요. 그 중에서도 12단지가 가장 선호도가 좋은데요. 사실 하안동은 강명의 부촌으로 시작했다가 지하철 교통에서 소외되면서 철산동과는 갭이 커지고 있기도 한 곳입니다. 최근에 하안 3단지와 6단지 사이로 제2경인선 구려 차량선 기지선이 계획되었지만 전면 취소가 되면서 지하철 교통에서 다시 한번 소외가 되었는데요. 향후에 신천에서 하안으로 그리고 신림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검토한다고 하니 앞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빠르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안주공 아파트도 준공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이것도 재건축 이슈가 있을까요? 네, 하안주공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는 곳이에요. 6단지나 7단지처럼 통합 재건축 추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22년 7월 기준 1단지부터 12단지까지 12개 단지 모두 예비 안전 진단을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2단지나 8단지 등의 일부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확보된 곳들은 재건축으로 진행하면 좋겠지만 다른 곳들은 평균 대지 지분이 낮아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강명시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주택 재건축에 대한 가능 시기 검토를 철산주공 아파트를 포함하여 하안주공 아파트들도 검토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추진 중 단지는 빨간색으로 철산주공 아파트들이고요. 추진 예정 단지는 검은색으로 철산주공 12단지, 13단지와 하안주공 단지들을 표시해 두었네요. 철산주공 아파트 재건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하안주공도 단계별로 재건축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 가지고 모니터링 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이 있으면 소개해 드릴게요. 광명시 부동산 영상을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소개는 많던데요. 하지만 소화동에 대한 내용은 부족하더라고요. 소화동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까요? 강명은 강명동, 철산동, 하안동으로 시가지를 형성하고 이후 2010년을 전후로 소화 택지지구의 아파트 단지들이 조성되었어요.
소화동은 행정구역상 소화 1동, 소화 2동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3개의 지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개발 계획을 볼 때는 택지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면 쉽게 지구의 이용 계획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소화 1동에는 강명소화 국민임대주택지구가 보이죠? 이곳이 소화지구이고요. 소화 2동에는 강명 구름산 도시개발구역이 보이고 조금 아래쪽에는 강명 역세권 택지개발 사업지구가 있네요. 소화 1동의 소화지구는 7개의 단지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1, 4, 6단지는 임대주택이고 나머지 4개의 단지는 분양주택이네요. 지구 가운데로 한내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가운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네요. 바로 왼편으로는 소화상업지구가 있어 생활하는 데 거주 만족도가 좋아 보이네요. 소화상업지구에는 이마트를 포함하여 생활상권과 학원가도 형성되어 있네요. 강명소화지구 아래로 구름산지구가 조성되었는데요. 소화상업지구 바로 왼편에 1블록부터 시작하여 2, 3, 4, 5, 6까지 6개의 단지가 조성되는군요. 소화상업지구의 인프라를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고 대지부지도 넓고 초등학교도 품고 있는 A2 블럭이 가장 좋아 보이네요. 지난 하락장에 광명시 같은 경우 너무 많은 입주 물량이다, 폭락할 수밖에 없다 라는 등 많은 유튜버들이 폭락에 대한 영상을 다루었던데요. 광명시 현재와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락장에서 입주 물량이 많으면 가격 하락에 더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 입주 물량을 보면 적정 물량 대비 많은 물량이 있었네요. 사실 올해와 내년에는 물량이 별로 없어요. 걱정스러운 건 2025년 적정 수요보다 7배나 많은 물량인데요. 여기 보이는 물량은 분양을 이미 완료한 아파트를 짓게 한 것으로 2구역이나 4구역 등의 물량은 빠져 있어요. 물량이 더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매매 가격은 꼭 하락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2025년 전반적인 수도권 분위기에 따라 매매 가격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년 분위기가 안 좋으면 다른 곳보다 더 크게 가격 조정을 받을 테고요. 분위기가 좋다면 전세 가격에는 영향을 주겠지만 매매 가격은 하락이 아닌 보합이나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때의 시장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다만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임대를 맞출 수 없는 급매물들은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얼마 전 하락장과 입주 물량으로 이슈화가 되었던 수원 매거역 주변의 재개발 사업지나 성남의 신흥역 하늘채와 금빛 그란메존처럼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분들은 이런 급매물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명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도 있는 것도 볼까요? 서울 전체 물량부터 보면 앞으로 24년, 25년 입주 물량은 부족하고요. 강명시하고 인접한 서울 구로구나 금천구의 입주 물량 또한 앞으로 많이 부족해 보이네요. 부천시는 올해 초에 3,700세대의 부천 일루미 스테이트의 대단지 물량이 있었고 향후 25년까지는 물량은 거의 없네요. 시흥시도 볼까요? 시흥시의 경우도 올해까지는 시흥 장현직의 물량들이 있었지만 24년, 25년의 물량은 부족하네요. 강명을 제외한 강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입주 물량은 부족한 편이라서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강명시의 최근 분위기도 볼까요? 강명시의 최근 분위기는 수도권의 주요 입지들과 비슷한데요. 매매 가격은 바닥을 찍고 조금은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전세 가격 또한 하락을 멈췄는데요. 부동산 지인의 시장 강도를 보면 매매 전세 모두 분위기가 살아나는 모습이네요. 최근 집계된 5월까지 거래량은 전세는 지난 10년 평균 대비 더 많은 거래가 있었고요. 매매는 평균 거래량 대비 적은 거래량으로 급매물 위주의 거래가 있었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네요. 그리고 미분양 또한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이제는 미분양 물량은 없는 상태입니다. 강명시의 공인중개사 분들이 전하는 최근 부동산 분위기는 싸게 나온 재개발 매물은 거래가 이뤄졌으며 이미 매도 호가가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간간히 낮은 프리미엄의 금액대가 나오면 거래가 이뤄지고요. 매도자의 눈높이는 이미 상승하여 호가가 올라가 있다면 매수자들은 이미 상승한 호가에 더 이상 매수를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분위기라고 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곧 분양을 준비하는 강명 4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12억대의 높은 분양가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 11구역이나 12구역의 강명의 다른 사업지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청약 경쟁률이 높다거나 완판한다면 강명의 재개발, 재건축 프리미엄 또한 더 상승할 것이고요.
이로 인해 서울의 다른 사업지에도 영향을 줄 것이며 경기도 상급지인 분당을 포함하여 비슷한 급지의 다른 지역에도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길어졌네요. 여러분의 부인 알기 짓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